즐거운 영상 제작을 위한 첫걸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디즈입니다. 오늘은 에딘로그 그 두 번째 시간, 이 동안 이렇게 댓글로 모였던 질문 요청들을 또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큐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요즘에 좀 영상이 자주 올라오느냐 하면요, 이제 또 9월달 되면은 또 2학기가 또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강의가 마무리됐으니까 그 강의 관련된 썰을 조금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강의가 생각보다 좀 준비할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렸던 내용이나 지금 또 이제 책 쓰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올렸던 내용들을 그냥 이리저리 짜깁기 해가지고 강의를 준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강의 환경이 다르고 또 그에 맞는 뭐 워딩이나 뭐 또 그리고 강의 듣는 또 대상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다시 다 손을 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준비할 게 꽤 많았습니다. 뭐 샘플 같은 것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자료 같은 것도 모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월부터 6월까지 영상을 전혀 못 올렸죠. 그래서 9월부터 시작하는 2학기 강의는 이제 또 새로운 과목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같은 과목인 줄 알고 1학기 때 했던 거 조금 부족한 거 보완해가지고 이제 재탕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또 안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작하면은 이제 또 열심히 또 한번 해보겠지만 또 이제 뜸해질 수도 있겠다 하는 걱정이 들어서 그 전까지, 강의 시작하기 전까지 조금 열심히 이렇게 달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볼게요. 자, 질문. 안녕하세요. 혼자 영상 제작하려고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요. 촬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독학이 가능한 것들이 많은데 ASMR 삽입이나 효과음 넣기, 대사 녹음해서 넣기 등등 음향에 관련된 건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혼자서 만들다 보니까 막막하기만 하네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자, 우선 음향은 이제 전문적으로 배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알아야 될 개념도 많고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원리들을 잘 알아야 이 음향에 대해서 이제 좀 잘 안다, 제대로 배웠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지금은 이런 녹음 장비라든지 혹은 이 프리미어 프로 내부에 들어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발달을 해서 이 평균적인 퀄리티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가 전문 스튜디오에서 하는 그런 믹싱이랑은 당연히 그건 차이가 나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치가 올라가서 퀄리티가 좀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따로 음향학, 그러니까 뭐 소리에 대한 뭐 그런 개념, 뭐 이론 이런 것들을 배우기보다는 이 마이크의 특징, 마이크가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이크의 특징과 잘 어울리는 장르, 뭐 사용법 이런 거랑, 그리고 뭐 프리미어 프로 그 안에 들어있는 에센셜 사운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이제 프리셋이나 보정 도구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도 다루는 법을 잘 익혀 두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퀄리티 있는 이런 그 사운드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은 유튜브에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은 금방금방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전문 학원을 다니거나 그런 강의를 찾아서 들으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이건 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본업은 있고 취미생활이랑 부업 삼아서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정도만 해도 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질문에 키워드가 ASMR이랑 대사녹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분명 이게 엄청 조용한 곳에서 좋은 마이크로 녹음을 한 건데, 이 ASMR이나 대사를 내 영상 그 콘텐츠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으면은, 그러니까 후시 녹음인 거죠. 따로 어딘가에서 녹음해서 붙여 넣으면은 어색하게 들릴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 해결하는 간단한 팁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색하게 들리는 거는 대부분의 원인이 반향음, 즉 반사된 소리가 함께 이 마이크에 녹음이 돼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방이 좁거나 아니면 뭐 강당이나 복도처럼 소리가 잘 울리는 그런 환경에서 혹은 이제 소리를 반사하는 그런 무언가 때문에 그 반향음이 같이 이제 녹음이 돼서 그게 영상에 올렸을 때 그 공간의 소리와 내 목소리, 내가 따로 입힌 목소리와 이제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그것 때문에 뭔가 어색한데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녹음실이나 스튜디오 이런 곳에 흡읍제라고 하죠. 즉 소리를 이제 흡수하는 성질의 마감제를 이제 벽에다가 붙여놓는 게 그런 이유에서 그래요. 이제 저가형으로 모양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계란
계란판을 붙여놓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계란판은 성능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모양만 똑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뭔가 이제 폭신폭신한 그런 것들이 이제 음파를 잘 흡수를 하거든요. 스폰지 같은 거. 그래서 폭신하고 부드러운 물체를 뭔가 이런 녹음하는 환경 주변에다가 많이 배치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옷걸이에 옷을 걸어놔도 좋고 커튼을 이렇게 넓게 치고 녹음을 하셔도 좋고, 그러니까 벽을 마주하거나 모니터를 마주하는 것보다 그런 커튼을 바라보면서 녹음을 하는 게 훨씬 더 그 반향음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뭐 그런 원리로 이제 담요를 뒤집어 쓰고 녹음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그냥이에요. 그냥 이렇게 녹음을 하는 목소리랑 제가 담요를 실제로 한번 뒤집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극세사 담요거든요. 자, 얘를 이렇게 뒤집어 쓸게요. 자, 이렇게 담요를 뒤집어 쓰고 녹음하는 목소리와 이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보기는 안 좋지만 담요만 뒤집어 써도 이 반향음이 싹 사라지면서 목소리가 굉장히 이제 명료하게 녹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하시면은 뭐 ASMR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대사 같은 걸 녹음해서 후시로 집어 넣으면은 좀 더 이제 자연스러운 그런 콘텐츠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자막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질문을 한번 읽어보면, 만들어진 모든 자막 클립들에 공통된 단어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예시라는 단어를 전체 자막 클립에 추가하고 싶어서요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이미 작성한 자막 내용에다가 이미 이제 자막이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내용을 추가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해요. 그거는 일일이 다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 가능한 내용인데, 대신 이 예시라는 단어를 서브 타이틀처럼 붙이는 거는 가능합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 라이브러리 활용 영상에서 이렇게 제가 출연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라 이렇게 떠드는 그런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말자막이 쭉 입력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무 클립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막 도구로 바꾸신 다음에 이 위를 클릭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예시라는 단어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뭐 대충 모양을 좀 만져 줄게요. 지금 그래픽으로 가서 폰트도 여기가 아마 산스 요걸로 이렇게 해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배경도 조금 추가를 해줄게요. 같은 식으로 뭐 검은색으로 추가를 하고 이렇게 높여주고, 폰트는 조금 줄여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줄여주고, 너무 죽겠다. 한 70 정도로 이렇게 올려주고, 예를 들어서 뭐 글씨 색깔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꿔가지고 잘 보이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녀석의 위치를 옮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줘서 이렇게 자막 위에다가 올려주면은, 서브 타이틀 치고는 좀 글씨가 크기가 크네요. 더 줄여야겠다. 이 정도로 이렇게 줄이면은, 자, 됐죠? 너무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살짝 백그라운드를 조금 확장을 시켜서 주변 이렇게 채우게, 이렇게 아예 백그라운드를 뭔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글씨 색깔은 아예 까만색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괜찮겠다. 그리고 이 예시라는 단어도 조금 두껍게, 좀 더 두껍게 만들어주고, 위치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붙여놓고 이거를 앞뒤, 즉 이 자막 클립 길이에 맞춰가지고 쭉 늘려주면 이 예시라는 단어가 다 추가가 되는데, 요거는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 예시라는 단어가 이게 제가 이 백그라운드를 자막 길이에 맞춰가지고 다 이게 자동으로 바뀌게 이 백그라운드를 이용해서 넣어놔서 이게 고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백그라운드를 일단 다 끌게요. 좀 귀찮은 작업이기는 한데 그래도 원리를 보여드리는 게 나니까 우선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다 끄고, 얘도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끄고, 얘도 백그라운드를 끄고 하고 다 올려준 다음에 여기다가 별도의 이제 그래픽 클립을 하나 더 넣습니다. 제가 뭘 하는 거냐면 이제 자막 배경을 임의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에다가 렉탱글 추가를 한 다음에 얘를 마치 자막 배경처럼 이렇게 깔아줄게요. 이렇게 하고 색깔도 까만색이고 오파시티는 한 90 정도 살짝 반투명하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예시를 이 자막바 길이에 맞춰서 이렇게 옮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자막이 고정이 되면서, 즉 배경도 고정이 되면서 이 고정된 배경 위에 이 예시라는 자막이 딱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제 추가가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 자막바가 이런 식으로 고정된 형태에서만 이 방법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 모든 자막에다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복붙이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예시 이렇게 써놓고 이거를 복사하고 다음 자막에다가 또 가서 또 붙여넣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이 영상 제작 회사에 대한 질문이에요.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 댓글 달아봅니다. 영상 편집 회사 같은 경우에 타투에 대해서 관대한지 혹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뭐 이레즈미는 아니지만 많다는 가정하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일단 좀 토를 달자면은 영상 편집 회사 말고 영상 제작 회사, 편집자 말고 영상 제작자를 꿈꾸시라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열심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상 제작자를 목표로 하세요. 무튼 영상 제작 회사라고 하면은 프로덕션을 보통 이야기를 해요. 영상을 만드는 그런 회사죠. 이 프로덕션은 제일 우선순위로 치는 거는 실력입니다. 실력만 갖췄으면 아마 온몸에 이레즈미를 둘러도 괜찮지 않을까, 실력이 보장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꼭 프로덕션이 아니더라도 뭐 촬영팀, 조명팀으로 이렇게 오시는 감독님들이나 스태프분들을 보시면은 뭐 문신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그 타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무뎌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도 문신하신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질문 남겨주신 분이 얼마나 이제 많이 있는지 그거를 보지를 않아서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게 뭐 사실 보는 사람에게 혐오감, 그러니까 뭔가 하는 그런 느낌 정도로 뭔가 이렇게 과하거나 기괴하거나 뭐 이렇게 들어있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면 저는 뭐 요즘 세상에 타투는 괜찮다고 봅니다. 일반 회사에서 조금 거리끼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영상 제작 회사는 그보다는 먼저 실력을 갖추시는 게 더 우선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꿀팁 감사합니다. 구독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1인 2역으로 촬영해서 편집해보니 마스크로 딴 부분이 배경이랑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마스크 딴 부위의 색이 더 어둡게 나와요.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아마도 제가 올린 그 분신술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시다가 난간에 부딪히신 듯 하거든요. 이게 제가 촬영하는 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은 그러한 잘못이 또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카메라의 설정을 자동으로 노출을 맞춰주는 오토 모드로 설정해 두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앱을 쓰지 않으면은 항상 이제 오토 모드로 그 노출, 즉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오토 모드로 촬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오토, 즉 자동으로 놨을 때 촬영 환경, 이 주변의 환경이 변하게 되면은 노출값, 즉 화면의 밝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그 뭐 노출 관련된 카메라 영상 올렸을 때 카메라의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얘가 자동으로 뭔가 적절한 밝기, 즉 사진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얘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뉴얼로 찍어야 된다.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카메라는 매뉴얼 모드, 즉 수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출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으나 아니면은 이렇게 뒤로 가나, 이렇게 뒤로 가나, 짠, 이렇게 해서 상관없이 이 밝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성을 하면은 어색하지 않죠? 그렇죠? 이 밝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제가 한번 오토로 바꿔볼게요. 자, 이제 설정을 오토로 바꿨습니다. 이걸 이렇게 오토로 바꿔놓으면은 이 촬영 환경에 따라서 밝기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은 밝기가 이 정도인데 뒤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짜잔. 자, 어때요? 이쪽이 지금 확 밝아졌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여기서 합성을 하면은, 이렇게 합성을 하면은, 그쵸, 밝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촬영하고 난 다음에 색보정으로 잡으려고 해도 이거는 당연히 티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합성, 즉 트릭 영상을 만들 때는 꼭 매뉴얼 모드로 촬영을 해야 된다라는 걸 잊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해서 오늘 에딘로그는 여기까지 이렇게 4가지 질문을 한번 해결을 해봤고, 영상 제작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모든 분들이 즐거운 영상 제작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BDG였습니다. 안녕.